여러분, 제 며느리는 공항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어머니 표를 실수로 예매 안 했네요. 이미 매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집에 계세요. 그러더니 친정 식구들과 킥킥대며 출국장으로 들어가 버렸죠. 제 손주도, 제 아들도요. 저만 공항 로비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거예요. 제 이름은 이순덕, 올해 70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예요. 2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이 저를 모셔갔죠. 엄마 혼자 두기 미안하다며 함께 살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착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졌어요. 집안일이 하나둘 제 몫이 됐죠.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 심지어 손주 육아까지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만 착한 척했어요. 저는 아들 결혼 생각해서 참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친정 식구들까지 다 같이 가는 해외여행이었죠. 하지만 출발 당일 공항에서 알게 됐어요. 제 비행기 표가 없다는 거요. 실수였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친정 식구들의 비웃는 표정을 봤어요.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았죠.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우리 돌아올 때까지 집 청소 좀 해놔주세요. 빨래도 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차리던 일,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설거지하던 일, 며느리, 친구들 오면 방에 숨어 있던 일,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2년간의 서름을 갚았는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부 갈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죠.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옆자리를 돌아봤어요. 텅 비어 있었죠. 이불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어요. 한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죠. 슬리퍼를 찾아 신고 거실로 나갔어요. 창문 밖이 어스름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부엌으로 갔어요. 주방 선반에서 컵 하나를 꺼냈죠. 물을 따라 마셨어요.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만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건너편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사람들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죠.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남편 안경을 쓰다듬었어요. 돋보기였죠. 남편이 신문 볼 때 쓰던 거였어요. 렌즈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옷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죠. 여보, 작게 불러봤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어요. 베란다로 나가 빨래 넣을 거리가 있나 확인했죠. 없었어요. 혼자 사니까 빨래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죠. 볼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덕아, 나 미자야.
오늘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있는데 같이 갈래? 동네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죠. 아, 나 오늘은 집에 좀 있을게. 몸이 좀 피곤해서. 또, 순덕아,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 나가야 기운도 나는 거야. 응, 알아. 다음에 꼭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놨죠. 화면이 꺼지면서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죠. 김치, 계란, 된장. 별로 없었어요. 밥 한 공기 덜어서 김치 몇 조각 올려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죠. 금방 배가 찼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모양이었죠. 할머니는 물을 틀어놓은 채로 잠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손주 서윤이 생각이 났죠. 올해 6살이었어요. 장례식 때 잠깐 봤는데 한 뼘은 더 큰 것 같았어요. 서윤이 보고 싶네.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았어요. 행주를 빨아 널었죠. 그리고 또 소파에 앉았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오후 3시 드라마를 틀었어요. 젊은 남녀가 나와서 사랑 이야기를 했죠. 할머니는 멍하니 보다가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죠. 할머니는 웃지 못했어요. 또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죠. 할머니는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녁 6시 다시 냉장고를 열었어요. 점심에 먹다 남은 밥이 있었죠. 국 끓이기도 귀찮았어요. 그냥 컵라면에 물 부어 먹었어요. 후루룩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라면 국물이 짰어요. 할머니는 물을 한 컵 더 마셨죠. 밤 9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죠. 할머니는 손으로 스위치를 더듬어 껐어요.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넓었죠. 할머니는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남편 냄새는 이제 안 났어요. 세탁기에 돌렸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안 왔죠.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또 감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였어요.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혼자 밥 먹고 또 잠들었죠.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띵동 울렸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택배도 시킨 게 없었거든요. 후다닥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아들 얼굴이 보였죠. 엄마, 나야, 준호. 할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둘러 문을 열었죠. 어머, 준호야. 문 밖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유진도 함께였고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어서 들어와, 들어와. 할머니는 얼른 슬리퍼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슬리퍼가 바닥에 툭 떨어졌죠. 다시 주워 나란히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사과로 샀어요. 유진이 과일 바구니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받았죠. 묵직했어요. 사과가 빨갛고 탐스러웠어요. 어머, 이걸 왜? 고마워라.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장례식 이후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유진이 할머니 팔을 살짝 잡아 소파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얼떨떨음하게 따라갔죠. 뭔가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차 끓여줄게. 뭐 마실래? 할머니가 부산하게 일어서려고 했어요.
유진이 손을 내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괜찮아요, 어머니. 유진은 씩씩하게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어 찻잔을 꺼내더니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 준호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뭐. 그냥 그렇지.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어요. 사실은 너무 외로웠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그럼. 가끔 나가지. 거짓말이었어요. 한 달 내내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며느리 유진을 힐끗 쳐다봤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가져왔죠.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할머니 앞에 살며시 내려놨어요. 어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맙다. 할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죠.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준호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찻잔을 든 채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사실은.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우리랑 같이 살래? 할머니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찬물이 살짝 흔들렸어요. 뭐?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우리가 너무 걱정돼. 아빠도 돌아가시고 그냥 여기 혼자 두기가 마음이 안 좋아서. 준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 유진을 슬쩍 돌아봤죠. 혹시 유진이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어머니, 저도 정말 좋아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손을 덥석 잡았어요. 따뜻했죠.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요즘 자꾸 할머니 언제 보냐고 그러거든요. 어머니도 손녀 보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고요. 할머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찡해졌죠.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도 어머니 필요해요. 진짜예요. 유진이 할머니 손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울지 마. 우리 집 방도 여유 있어. 엄마 방 따로 있고 조용한 곳이라 푹 쉬실 수 있을 거야. 준호가 할머니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감사하다, 정말. 할머니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 유진이 놓고 간 과일 바구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빨간 사과가 반들반들 빛났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 사진이 걸린 벽으로 갔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나 아들이랑 살기로 했어. 며느리도 좋다고 하고 손주도 매일 볼 수 있대. 당신도 기뻐하겠지?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액자가 차가웠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서윤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틀 후 할머니는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남편이 쓰던 돋보기 안경까지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아들이 차를 몰고 왔어요. 엄마, 다 챙겼어? 응, 이게 다야. 할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40년을 산 집이었죠. 거실 소파, 식탁, 창문. 모든 게 익숙했어요. 현관문을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났죠.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부르릉 울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들 집은 깨끗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새 아파트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도 벽이 새하얗게 빛났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어머니, 여기에요. 며느리 유진이 할머니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깔끔한 방이 나타났죠.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방이에요. 좁지만 조용해서 푹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충분해. 고맙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죠. 밖을 보니 옆 건물 벽이 보였어요. 햇빛은 많이 안 들어왔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 쪼르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주 서윤이었죠. 6살 꼬마가 할머니 다리를 꼭 안았어요. 서윤아, 우리 공주.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서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무거웠지만 힘을 주었죠. 서윤이 머리에서 달콤한 샴푸 향기가 났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보지. 할머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첫날 저녁 유진이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반찬이 푸짐했죠. 할머니는 감탄했어요. 어머, 유진이가 이렇게 잘 차려놨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엄마, 여기 편하지? 응, 좋아. 너무 좋아.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혼자 먹던 밥보다 100배는 맛있었거든요. 식사 후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유진이 손을 내저었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나도 뭐 좀 해야지. 아니에요. 편하게 쉬세요. 유진은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찰랑찰랑 들렸죠.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방이었지만 포근했죠. 복도에서 서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습관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데우고 계란을 풀어 후라이를 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어머니? 뒤에서 유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유진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 유진아. 깨웠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뭐 하세요? 아침 준비 좀 하려고. 어머니가요? 유진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죠. 응, 나도 뭐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제가 할게요.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싱크대로 왔어요. 할머니는 자리를 비켜줬죠. 미안해, 유진아. 괜찮아요. 다음부턴 제가 할게요. 유진은 계란 후라이를 뒤집었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뭔가 찜찜했지만 며느리가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엔 유진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낮엔 TV를 보거나 서윤이와 놀아줬죠. 저녁엔 다 같이 식사를 했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준호는 출근하고 서윤이는 어린이집에 갔죠. 집에 할머니와 유진 둘만 남았어요. 어머니, 빨래 좀 넣어주실래요? 유진이 세탁기 앞에서 말했어요. 빨래 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죠. 그래. 할머니는 일어나 빨래를 세탁기에 넣었어요. 유진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세제도 넣어주세요. 응. 할머니는 세제를 찾아 넣었어요. 버튼을 눌렀죠. 윙 소리가 났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유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휴대폰에서 떼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 또 말했어요. 어머니, 서윤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몇 시에 가면 돼? 4시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시계를 봤어요. 3시 반이었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했죠. 서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간식 줄게. 할머니는 부엌에서 우유와 과자를 꺼냈어요. 서윤이에게 주고 함께 거실에 앉았죠. 유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죠. 엄마, 저녁은? 준비 중이야.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여보, 밥 먹어.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다시 한 얼굴이었죠. 예뻤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셨네. 감사합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상을 받았어요. 준호 앞에 놓았죠. 엄마, 오늘 뭐 했어?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유진이 재빨리 말했죠. 어머니, 오늘 서윤이 데리러 가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엄마 고마워. 준호가 할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며느리 일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같이 사는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유진은 아들 앞에서만 고맙다고 할까요? 낮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켰으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 청소 좀 해주실래요?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해요. 어머니, 서윤이 목욕 좀 시켜주세요. 유진의 부탁이 점점 늘어났어요. 할머니는 하나씩 다 들어줬죠. 며느리가 힘들까봐, 아들 부부 싸울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죠. 거실에서 준호와 유진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모시고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유진 목소리였어요. 그래. 응, 어머니가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서윤이도 봐주시고, 나 진짜 편해졌어. 할머니 손이 멈췄어요. 접시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엄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만 찰랑찰랑 들렸죠.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 손을 펼쳐봤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주름 사이로 물기가 촉촉했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온 건 아닌데.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복도에서 유진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도 함께 웃었고요. 할머니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꼭 감았어요. 괜찮아.
가족인데 이 정도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속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장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피곤해서요. 유진이 장바구니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받아들었죠. 뭐 사오면 돼? 메모 안에 적어놨어요. 마트는 아래층에 있어요. 할머니는 메모를 봤어요. 빼곡하게 써져 있었죠. 우유, 계란, 양파, 감자, 돼지고기, 생선, 과일. 맞네. 어머니 괜찮으시죠? 유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녀올게.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손잡이를 꽉 쥐었죠. 손바닥에 자국이 빨갛게 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계단 앞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땀이 등줄기로 주르륵 흘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띵동.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서 있었죠. 할머니를 보더니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일어나야지. 하지만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죠. 복도에서 유진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엄마. 시어머니, 잘 지내지. 집안일도 알아서 잘하시고. 편해, 진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바빠졌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식탁을 차리고 준호를 깨웠죠. 아들, 일어나. 출근해야지. 응, 알았어, 엄마. 준호는 씻고 나와 밥을 먹었어요. 유진은 늦게 일어났죠. 준호가 출근한 후에야 나왔어요. 어머니, 저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괜찮아요. 커피만 마실게요. 유진은 커피를 타서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죠. 할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아침 8시 할머니는 서윤이를 깨웠어요. 서윤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응. 서윤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서윤이 옷을 갈아입혔죠. 세수시키고 머리를 빗겨줬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밥 먹자. 할머니는 서윤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서윤이는 오물오물 씹었죠. 어머니, 서윤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세요. 유진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대답했죠. 응, 알았어. 밥을 다 먹이고 서윤이 손을 잡고 나갔어요. 어린이집까지 걸어갔죠. 햇살이 따가웠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잘 다녀와, 서윤아. 네, 할머니. 서윤이를 교실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진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청소 좀 해주세요. 오늘 친구들 와요. 친구들? 네, 점심에 올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밀었죠. 위잉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어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도 닦았어요. 변기를 솔로 문질렀죠. 손에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1시쯤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했더군요.
립스틱이 빨갛게 빛났죠. 어머니, 제 친구들 오면 방에 계세요. 네.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계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참, 과일 좀 깎아주세요.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요. 응.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사과와 배를 꺼냈죠. 칼로 껍질을 벗겼어요. 손이 미끄러워 조심스러웠어요.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 접시에 담았어요. 이쑤시개도 꽂았죠.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진이 후다닥 문을 열었죠. 어머, 왔어? 어서 와. 와, 유진아 집 진짜 좋다. 여자 목소리 두 개가 들렸어요. 킥킥대는 웃음소리도 들렸죠. 할머니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유진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과일 접시를 식탁에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어요. 찰칵. 거실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시어머니는? 아, 방에 계세요. 낮잠 주무시나 봐요. 그래, 다행이다. 아줌마 있으면 말하기 불편하잖아. 킥킥. 여자들이 웃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낮잠이라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참기로 했죠. 거실에서 수다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3시간이나 지났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나가지 못했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오후 2시쯤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잘 가, 또 놀러와. 그래, 다음엔 우리 집으로 와.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유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유진아, 화장실 좀.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접시 그대로 있어요. 유진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화장실에 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와 싱크대로 갔죠. 접시가 쌓여 있었어요. 과일즙이 말라붙어 있었고요. 물을 틀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시렸지만 참았죠. 오후 4시 서윤이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서윤이를 데리고 왔죠.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서윤이 목욕 좀 시켜주세요. 저 머리 좀 말려야 해서요. 응. 할머니는 서윤이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옷을 벗기고 물을 받았죠. 물이 따뜻한지 손으로 확인했어요. 서윤아, 들어가자. 서윤이를 욕조에 앉혔어요. 샴푸를 짜서 머리를 감겼죠. 거품이 보글보글 났어요. 할머니, 눈 따가워요. 어머, 미안해. 조금만 참아. 물로 헹궈줬어요. 서윤이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죠. 목욕을 마치고 서윤이를 말렸어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았죠. 옷을 입히고 거실로 나왔어요. 할머니 허리가 뻐근했어요. 하루 종일 구부리고 일했거든요. 저녁 6시 준호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죠.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준비할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죠. 밥을 퍼고 국을 데웠어요. 상을 차렸어요. 여보, 밥 먹어. 유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준호 옆에 앉았죠.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회의가 너무 길었어. 고생했어요. 유진이 준호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준호가 기분 좋게 웃었죠. 엄마 오늘 뭐 했어?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유진이 재빨리 말했죠. 어머니, 오늘 서윤이 목욕시켜 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어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 엄마 고마워. 준호가 웃었어요.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또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를 닦고 냄비를 씻었죠. 물이 찼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죠. 너무 힘드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유진이도 힘들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아침 준비, 서윤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청소, 빨래, 장보기, 서윤이 데리러 가기, 목욕시키기, 저녁 준비, 설거지. 할머니는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서윤이 옷, 준호 와이셔츠, 유진 옷. 빨래 바구니가 가득했죠. 손으로 옷을 펴서 개었어요. 손가락이 뻐근했죠. 어머니, 유진이 불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죠. 네, 마트 좀 다녀와 주세요. 우유 떨어졌어요. 지금, 네, 서윤이가 우유 먹어야 하는데 없어요. 할머니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죠. 서윤이 데리러 갈 시간이었어요. 그럼 서윤이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어머니는 장 보고 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래를 내려놓고 외출 준비를 했죠. 마트에 갔어요. 우유를 샀는데 장바구니를 보니 다른 것도 필요해 보였어요. 계란도 떨어졌고 빵도 없었고 할머니는 이것저것 샀어요. 계산을 하는데 2만 원이 나왔죠.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거웠죠. 팔이 저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윤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유진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응.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팔에서 빨간 자국이 났죠. 어머니,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온대요. 응.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뭘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머리가 멍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로 멈췄어요. 손이 떨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모든 게 유진이 시킨 일이었죠.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설마. 하지만 가슴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유진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그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온 게 진짜 신의 한 수야. 집안일 다 해주시고 애도 봐주시고 나 요즘 완전 프리해. 키키. 할머니 손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냉장고 문이 천천히 닫혔죠. 2달째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눈이 저절로 떠졌죠. 몸이 기억하는 거였어요. 허리를 펴려는데 뻐근했어요. 어젯밤 청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상을 차리고 준호를 깨웠어요. 아들, 일어나. 응.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나와 밥을 먹었죠. 유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유진이는 아직 자는가 봐. 준호는 혼자 밥을 먹고 출근했어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했죠. 1시간 후 유진이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였죠. 어머니, 아침 주세요. 금방 데워줄게. 할머니는 밥과 국을 데웠어요. 유진 앞에 놓았죠. 어머니, 김치 안 주세요? 아, 미안해. 할머니는 후다닥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어요. 유진은 한숨을 쉬며 밥을 먹었죠. 어머니, 요즘 음식 맛이 별로예요. 할머니 손이 멈췄어요. 그래. 네. 짜거나 싱거워요. 좀 신경 써주세요. 유진은 밥을 몇 숟가락 떠먹고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할머니는 남은 밥을 보았어요. 반 이상 남아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는 눈을 꾹 감았죠. 뜨거운 물이 손에 흘렀어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낯선 여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유진이 친정 엄마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여자 2명이 들어왔죠. 한 명은 50대쯤 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더 젊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 시어머니예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친정 엄마는 대충 인사했어요. 눈으로 집안을 훑었죠. 유진아, 엄마 왔어. 어머, 어머니. 유진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친정 엄마를 안았죠. 언니도 왔어? 응, 같이 왔지.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어머니, 차 좀 주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죠. 찻잔을 꺼내 차를 탔어요. 쟁반에 담아들고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이 달그락거렸어요. 여기 있어요. 네. 친정 엄마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죠. 이거 뭐예요? 너무 뜨거운데?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친정 엄마는 찻잔을 탁자에 툭 내려놨죠. 유진아, 시어머니가 원래 이래? 에이, 어머니. 괜찮아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죠. 할머니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제가 방해.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유진이 말을 끊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죠. 싱크대에서 사과와 배를 깎았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잘 안 됐죠. 사과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어요. 거실에서 수다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너 여기서 편하게 지내? 친정 엄마 목소리였어요. 네, 잘 지내요. 시어머니는? 괜찮아요.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하지? 네, 어머니가 해주세요. 그래야지. 며느리가 왜 해? 시어머니가 해야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칼을 든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과일을 다 깎아 접시에 담았어요. 이쑤시개를 꽂아 거실로 가져갔죠. 여기 있습니다. 네. 친정 엄마는 과일을 집어 먹었어요. 한입 베어 물더니 또 얼굴을 찌푸렸죠. 이거 신선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유진아, 다음부턴 과일 좀 신선한 걸로 사. 네, 알겠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그날 친정 식구들은 2시간 넘게 있다가 갔어요. 할머니는 그 시간 내내 방에 있었죠. 나오지 못했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방문을 살짝 열었죠.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거실 탁자에 찻잔과 접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죠. 나를 하녀처럼 생각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유진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응? 할머니는 거실로 나갔어요.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할머니는 유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여행? 네. 다낭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다녀와. 아, 어머니는 안 가시는 거 아시죠? 할머니 손이 멈췄어요. 네. 어머니 표는 안 샀어요. 인원이 많아서 비용도 많이 들고.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유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할머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이랑 손주도? 네, 다 같이 가요. 가족 여행이잖아요. 나도 가족인데.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유진은 못 들은 척했죠. 어머니, 우리 없는 동안 집 좀 봐주세요. 화분에 물도 주시고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럼 전화 갈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유진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나갔죠. 문이 쾅 닫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어요. 가족여행. 나만 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하지만 계속 흘렀어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죠.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간대. 들었어? 응, 들었어. 미안해 엄마. 갑자기 계획된 거라. 다음에 우리 엄마랑 따로 여행 가자.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너희 잘 다녀와. 고마워 엄마. 준호는 안심한 듯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죠. 칼로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아, 피가 조금 났어요. 할머니는 휴지로 꾹 눌렀죠.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저녁을 차려 거실로 나갔어요. 준호와 유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서윤이도 옆에서 까르르 웃었죠. 밥 먹어. 네, 어머니.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여보, 다낭 가면 뭐 할까? 스쿠버 다이빙? 서윤이는 수영장에서 놀고. 좋다. 사진 많이 찍자. 가족들이 신나게 얘기했어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죠. 나는 가족이 아닌 건가?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이틀 후였어요. 유진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좀 빨아주세요. 새 옷들이었어요. 여행 가려고 산 거였죠. 할머니는 빨래를 받아들었어요. 손빨래로 해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응. 할머니는 욕실로 가서 빨래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죠. 손이 얼얼했어요. 비누칠하고 문질렀어요. 거품이 보글보글 났죠. 손가락이 뻐근했어요. 한참을 문지르고 헹구고 또 문질렀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빨래를 다 하고 널었죠. 허리를 펴는데 뼈가 뚝뚝 소리 났어요. 유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죠.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저녁 준비는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어머니, 제 빨래만 하시고 저녁은 왜 안 해요? 남편 곧 들어오는데. 유진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금방 할게. 빨리 해주세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조금만 참자.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꺼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행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집안은 분주했죠. 캐리어가 거실에 2개 놓여 있었어요. 유진이 옷을 챙기며 이것저것 꺼내 넣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림질 좀 해주세요. 유진이 옷을 몇 벌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받아들었죠. 응. 다리미를 꺼내 옷을 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다림질을 하는 동안 유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품을 챙겼어요. 어머니, 세안제 새 거 있죠? 그거 챙겨주세요. 응. 할머니는 욕실로 가서 세안제를 꺼냈어요. 유진한테 가져다 줬죠. 이거요? 네, 그거요. 유진은 받아서 가방에 쏙 넣었어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준호도 짐을 쌌어요. 서윤이는 신나서 방을 뛰어다녔죠. 할머니, 나 비행기 타. 그래, 재밌겠다.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죠. 여행 전날 밤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공항에 7시까지 가야 해서요. 그래, 잘 다녀와.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우리 없으면 편하실 거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났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거실에 놓인 캐리어들이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가방들이었죠. 할머니는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아침 6시였어요. 가족들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짐을 들고 유진이 서윤이 손을 잡았죠. 엄마, 그럼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어머니, 화분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응. 현관문이 열렸어요. 가족들이 나갔죠. 캐리어 바퀴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쾅 닫혔죠.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텅 빈 집이었죠. 이제 혼자네.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엄마, 미안한데 공항까지 같이 가줄 수 있어?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할머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금방 갈게.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겨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파트 앞에 택시가 서 있었어요. 가족들이 타고 있었죠. 할머니도 올라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죠. 뭔가 불편한 듯 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부르릉 소리를 내며 달렸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가족들, 연인들. 모두 신나 보였어요. 자,
짐 붙이러 가자.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항공사 카운터로 갔어요. 유진이 따라갔죠. 할머니도 뒤에서 따라갔어요.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권이랑 티켓 주세요. 유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권을 하나씩 꺼내 건넸죠. 준호 것, 유진 것, 서윤이 것. 할머니는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유진이 서류를 다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표가 없네요? 할머니는 멈칫했어요. 네. 어머니 항공권이 여기 없어요. 유진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표는 없었죠.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당황한 척하며 말했죠. 이상하다. 분명히 예매했는데. 아, 잠깐만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어머니 표를 예매 안 한 것 같아요. 뭐?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얼어붙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착각했나 봐요. 어머니 표를 안 샀네요. 그럼 지금 사면 되지 않아? 준호가 카운터 직원을 봤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이 항공편은 만석이에요. 다른 항공편은요? 오늘은 다 만석이에요. 내일은 자리가 있지만. 준호는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유진이 재빨리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이번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이 안 나왔죠. 엄마. 준호가 미안한 얼굴로 할머니를 봤어요. 괜찮아. 너희가 다음에 가면 되지 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유진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딱딱했죠.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왔어? 유진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남동생까지 3명이 왔죠. 캐리어를 끌고 신나게 다가왔어요. 어머, 시어머니도 오셨네요? 친정 엄마가 할머니를 봤어요. 유진이 재빨리 말했죠. 아니요, 어머니는 집에 계실 거예요. 표를 제가 실수로 안 샀어요. 아, 그래요? 친정 엄마가 웃었어요. 눈빛에 비웃음이 서려 있었죠.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겠네요. 편하시겠어요. 친정 남동생이 낄낄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죠. 그럼 어머니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유진이 할머니 등을 툭 밀었어요. 할머니는 비틀거렸죠. 응, 잘 다녀와. 할머니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진짜 어이없다. 시어머니 표를 까먹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쉬 들려. 낄낄낄.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가족들이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서윤이도 친정 할머니한테 안겨 까르르 웃었어요. 준호만 잠깐 할머니 쪽을 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준호 팔을 당기며 뭐라고 속삭였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가족들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죠. 실수라고?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알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였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할머니는 혼자 울었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늘이 파랬죠. 날씨가 좋았어요.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텅 비어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죠.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무사히 도착하셨죠? 저희는 지금 비행기 탑승했어요. 어머니, 우리 없는 동안 집 청소 좀 해놓으세요. 빨래도 돌리시고요. 냉장고 정리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방 이불 빨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청소, 빨래, 표를 실수로 안 샀다며 혼자 남겨놓고 청소를 하라고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깨질 것 같았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치밀어 올랐죠. 하녀처럼 부리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무시하고 여행에서 빼놓고 이제는 청소를 하라고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에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참 어머니, 저희 돌아올 때까지 집 잘 부탁드려요. 화분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박 5일 동안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퍽!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느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죠. 할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이었어요. 가족들이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V를 그리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으로 갔죠.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집 서류였죠.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순덕. 할머니 이름이었죠. 할머니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가족들이 떠난 첫날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걸까? 새벽 4시 할머니는 일어났어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죠. 불을 켰어요. 유진과 준호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죠. 손이 문손잡이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들어가도 될까?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삐걱. 방 안은 정돈돼 있었어요. 침대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화장대, 옷장, 책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옷들이 개어져 있었어요.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보였죠. 할머니는 그걸 꺼내봤어요. 통장, 보험증서, 계약서. 그중 하나를 펼쳤어요. 전세 계약서였죠. 할머니는 멈칫했어요. 전세? 자세히 봤어요. 다른 집 전세 계약서였죠. 주소가 이 집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계속 뒤적였어요. 대출 서류도 있었고 카드 명세서도 있었어요.
빚이 꽤 있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유진 폰이었죠. 충전하다가 두고 간 거였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죠. 잠금이 안 돼 있었어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엄마 25개의 새 메시지.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메시지를 열었어요. 친정 엄마 유진아,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와서 속 시원하지? 유진 키읔키읔키읔 완전 개운해요. 친정 엄마 그래, 잘했어. 늙은이가 뭐하러 따라와. 유진 솔직히 짐이잖아요. 공항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죠. 친정 엄마 그러게. 우리 사위 착하다. 그냥 집에서 대기시켰어도 되는데. 할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스크롤을 올렸죠. 더 있었어요. 친정 남동생, 누나, 시어머니 집안일 시키는 거 오진의 키읔키읔키읔. 유진 이응이응 완전 편함. 내가 뭘 해 키읔키읔. 친정 남동생 그래도 양심에 안 걸려? 유진 무슨.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밥 먹으면 일은 해야지. 친정 남동생 인정 키읔키읔키읔 완전 무료 가사 도우미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휴대폰 화면에 떨어졌죠. 더 올렸어요. 유진 친구 유진아, 시어머니 여행 안 데려간 거 대박이다. 진짜 키읔키읔키읔. 유진 아니 내가 왜 데려가? 돈 더 나가는데. 유진 친구 근데 남편은 몰라? 유진 몰라. 남편 앞에서는 내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거든. 키읔키읔. 유진 친구와 너 연기파다. 진짜 키읔키읔키읔키읔. 유진 시어머니도 바보임. 아들 결혼 생각해서 참는데 키읔키읔키읔 그럼 내가 이용하는 거지 뭐.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바보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소리가 날까봐. 더 있었어요. 며칠 전 대화였죠. 유진 엄마,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 친정 엄마 왜 또 뭐래? 유진 아니, 그냥 존재 자체가 거슬려요.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고. 친정 엄마 참아. 너희 집 크니까 괜찮잖아. 유진 엄마, 근데 이 집 누구 거예요? 남편 거죠? 친정 엄마 당연하지. 너희 신혼집이잖아. 유진 맞다. 우리 집인데 시어머니가 왜 여기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친정 엄마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집안일 해주잖아. 참아. 유진 애휴. 그것 빼면 진짜 필요 없는데.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우리 집이라고. 모르고 있구나. 유진은 이 집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명의인 줄 전혀 몰랐죠.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흐느껴 울었죠. 2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를 이용했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켰죠.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메시지 대화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모든 대화를 다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해가 뜨고 있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죠. 선명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날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 매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주소를 말했어요. 아, 거기요.
좋은 곳이죠. 시세가 지금 12억 정도 해요. 12억? 네, 지금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예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그럼 얼마나 걸려요? 팔리는데.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계약될 거예요.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12억. 큰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봤어요. 자기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순덕. 10년 전 할머니가 돈을 모아서 아들한테 사준 집이었어요. 아들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렸었죠. 당신 명의로 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죠. 남편이 미리 알았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거실 선반에 놓여 있었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날부터 할머니는 증거를 더 모았어요. 유진한테서 온 메시지들을 다 캡처했죠. 어머니, 청소 잘하고 계시죠? 어머니, 저희 방 이불 빨래 해놓으세요. 어머니, 냉장고 정리 부탁드려요. 매일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는 다 저장했죠. 셋째 날이었어요. 유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잘 있어. 어머니, 저희 내일 모레 들어가요. 집 청소 다 해놓으셨죠? 응. 저희 방 침대 시트도 갈아주시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집에 잠깐 들를 거거든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았어.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희 너무 편하게 놀다 와요. 하.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친정 식구들도 함께 웃는 것 같았죠. 그럼 들어가서 봬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얘질 때까지 쥐었죠. 고생 많으셨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 명함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번 주 안에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아, 네. 그럼 내일 집 좀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계약자분이 직접 나오셔야 하는데요. 제가 소유주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넷째 날 부동산 직원이 왔어요. 집 안을 둘러봤죠. 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겁니다. 그래요? 네. 사진 찍어서 매물 올릴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연락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직원이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유진의 메시지들이 생각났죠. 바보, 짐 필요 없어?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음 날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집 청소를 했어요. 열심히 닦고 정리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유진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친정 식구들도 함께 왔죠. 어머니, 집 잘 봐주셨어요? 유진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집 안을 둘러봤죠. 와, 깨끗하네. 역시 어머니. 친정 엄마가 낄낄대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완전 금손이시네요. 우리 딸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죠. 어머니, 근데 저녁은 준비 안 하셨어요? 유진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에휴, 어머니. 저희 배고픈데. 빨리 좀 해주세요. 유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소파에 앉았죠. TV를 켰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고 반찬을 데웠죠. 상을 차렸어요. 다 됐어요. 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마지막 식사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계약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계약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죠. 하지만 아침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샤워를 했죠. 따뜻한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렸죠.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여유가 있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었죠.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였어요. 거울을 봤어요. 70살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부동산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중년 부부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매수자분들이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이 들어왔죠. 거실에서 유진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어머니, 누구세요? 아, 부동산 사람들이야. 유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거실로 돌아갔어요.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돼요. 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매매 계약서였죠.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2억 원.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또박또박 이름을 썼죠. 이순덕. 어머니? 뒤에서 유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돌아봤죠. 유진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예요? 집 매매 계약서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매매요? 무슨 소리예요? 유진 목소리가 커졌어요. 매수자 부부가 유진을 쳐다봤죠. 이 집을 팔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뭐라고요? 유진이 비틀거렸어요. 소파를 붙잡고 서 있었죠.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왜 팔아요? 우리 집? 할머니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집이고. 네. 유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죠.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가 집을 팔았대. 뭐? 준호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이 집 내 명의였어. 10년 전에 내가 넣어주려고 산 집이야. 근데 명의는 내 걸로 했지. 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준호한테 내밀었죠. 준호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눈이 커졌죠. 소유자 이순덕. 이게 엄마 거였어? 응. 준호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그럼 너희는 2년 동안 내 집에서 공짜로 산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이 집은 남편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라고. 내가 아들한테 사준 집이라고 했지. 아들 명의라고는 안 했어. 유진 얼굴이 벌겋게 변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죠. 2년 동안 나한테 한 게 사기지. 너희가 무슨 소리예요? 나 여행 못 가게 한 것 일부러 그랬지? 유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건 휴대폰에 다 있더라. 내 친정 엄마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 다 봤어. 유진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어요. 아니, 그게 시어머니는 바보, 짐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지?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캡처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죠. 유진은 휴대폰을 보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 폰을 두고 갔더라. 여행 갈 때 준호가 할머니 휴대폰을 빼앗아 봤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메시지들을 읽었죠.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유진아, 이게 뭐야? 여보, 그건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엄마를?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무료 가사 도우미라고? 바보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유진이 움찔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유진 친정 식구들이었죠. 엄마, 아빠, 남동생 3명이 들어왔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전화하길래. 친정 엄마가 말을 멈췄어요. 거실 분위기를 보고요. 어머, 이게 무슨. 친정 엄마가 부동산 직원과 매수자들을 봤어요. 여기 누구세요? 이 집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이 집을요? 친정 엄마가 소리쳤어요. 네. 제 집이니까 제가 팔았어요. 당신 집이라고요? 친정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제 명의예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친정 엄마가 낚아채듯 받아봤죠. 보던 친정 엄마 손이 멈췄어요. 이게 10년 전에 제가 아들한테 사준 집이에요. 제 돈으로요. 친정 엄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우리 딸이 2년 동안 제 집에서 공짜로 살았죠. 월세도 안 내고. 할머니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게다가 나를 하녀처럼 부렸고요. 친정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가. 가족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가족을 여행에 안 데려가고 집 청소나 시켜요? 친정 식구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내가 짐이래요. 늙은이가 뭐하러 따라오냐고 했죠. 당신들이.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친정 엄마와 유진의 대화 캡처 화면이었죠. 친정 엄마가 그걸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내 앞에서는 시어머니 금손이시네요. 우리 딸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랬죠? 할머니는 친정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친정 엄마가 뒤로 휘청했어요. 친정 아빠가 부축했죠. 부동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약은 완료됐고요. 1달 안에 집 비워주시면 됩니다. 1달. 유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1달 안에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럴 거예요. 우리 쫓아내시게요. 너희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봐주는 거야. 뭐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할머니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2년 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솔직히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아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유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돼?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푹 숙였죠. 준호가 할머니한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준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너도 잘못했어. 알아. 내가 눈치를 못 챘어. 유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래. 너는 아내 편만 들었지.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준호가 흐느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안하면 다야? 엄마, 이제 너는 너 인생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한 달 안에 나가. 그게 내 마지막 말이야. 할머니는 돌아섰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어요. 찰칵. 거실에서 유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럴 거예요. 진짜 이럴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웅성거렸어요. 부동산 직원이 조용히 나갔고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시원했어요. 2년 동안 쌓였던 게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여보, 나 잘한 거지?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유진이 울고 준호가 달래고 친정 식구들이 화를 내고.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자유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사 가는 날이었죠. 할머니는 거실에 서서 짐을 싸는 가족들을 지켜봤어요. 준호와 유진이 박스에 물건을 담고 있었죠. 서윤이는 구석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다 싸? 할머니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죠. 네, 거의 다.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유진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한 달 내내 빌고 또 빌었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안 돼.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유진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죠. 짐 다 쌌으면 나가. 준호가 박스를 들었어요. 현관으로 나갔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트럭에 실었어요. 1시간 후 집이 텅 비었어요. 가구만 남아 있었죠. 가구는 할머니가 산 거였으니까요. 현관에서 준호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엄마, 잘 살아. 연락 해도 돼?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명절에는 해. 알았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이 옆에 서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돌아섰어요. 준호가 서윤이 손을 잡고 따라갔죠. 할머니, 서윤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잘 자라라, 서윤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찰칵, 텅 빈 집이었어요. 조용했죠.
할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이제 진짜 끝이네. 며칠 후였어요. 새 집 열쇠를 받았어요. 작은 아파트였죠. 방 2개짜리였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책 몇 권. 거실에 남편 사진을 놓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새 집이야. 어때?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새 집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편안했어요. 진짜로 편안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죠. 한 달 후였어요. 할머니는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순덕 씨, 오늘 자세 완벽해요. 강사 선생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수업 후 친구들과 차를 마셨어요. 순덕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자유를 찾았거든.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할머니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엄마. 아들.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명절에 찾아가도 돼?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어요. 응. 와. 고마워, 엄마. 근데 유진이는 데려오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 요가를 했다. 몸이 가벼웠다. 친구들과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2년 동안 참았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이다. 70살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일기장을 덮었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였죠.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서예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배웠던 서예 실력을 살린 거였죠. 할머니, 이거 어떻게 써요? 여기를 이렇게 삐쳐야 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할머니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준호가 전화했죠. 엄마, 찾아가도 돼? 그래 와. 혼자 갈게. 응. 추석날 준호가 왔어요. 손에 선물을 들고요. 엄마, 어서 와. 할머니는 차를 내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죠. 엄마, 유진이랑 이혼했어.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었거든요. 그래. 미안해,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 앞으로 잘할게.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너도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워.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응, 엄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는? 유진이가 키워.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잘 챙겨. 응. 준호가 일어났어요. 엄마, 나갈게. 벌써? 응. 엄마 방해하기 싫어서. 오후에 친구들 만나신다며.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준호가 신발을 신었어요.
돌아보며 말했죠. 엄마,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정말. 할머니는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너도 행복해라. 응, 엄마. 준호가 나갔어요. 할머니는 문을 닫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할머니가 웃고 있었죠. 진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걸어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이렇게 이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2년 동안 참았어요. 가족이 소중해서 아들 결혼이 걱정돼서 참았죠.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억울했던 일, 참았던 순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